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손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약간 이제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현재 진영형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향후 전개 과정 자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시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탱크 최신의 탱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 예,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건으로 해서 독일도 레오파드 2라고 하는 탱크 요걸 또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 결정 때문에 그 서방이 대우크라이나 지원 전쟁 물자 이것이 이제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미국과 유럽, 러시아 각 세력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미국 얘기 좀 들어볼게요. 주력 탱크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미국이 더 확전을 원하는 것인가? 더 장기적인 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는 이제 미국이 젤렌스키 정부한테 협상하라고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기존의 예. 그런 입장이 철회가 되고 입장이 바뀐 건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도 않았고, 또 그 입장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거기에다가 제공을 하고, 나토 국가들 방위하는 능력을 더 조장시키기 위해서 유럽에도 무기를 강하게 또 현대화시킨다 하는 것이 미국의 조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을 시키라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종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치인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꾸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2024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들 선거가 상당히 있으니까 또 그걸 대비해서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이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전부 국내 것만 얘기를 하고 99%는 국내만 얘기하고 한 1% 정도로 중국에 풍선 날리는 거 그거 비난하는 거 그 이외에는 말도 한 번 안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중대한 나라들이 영국도 그렇고 자기 나라의 정치를 자기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국제관계에 별 역할을 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오는 세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사력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세력을 불락을 여기 만들고 또 다른 거하고 대치가 된단가 새로운 냉전 상태로 벌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자기 국내 문제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이제 그걸 보완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동맹을, 군사동맹을 맺어서 뭐 행동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대부분 나라들의 각각의 나라들이 전부 다 중요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한 나라 한 나라 보면은 전부 다 국제정치, 더구나 우크라이나
남의 전쟁에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탱크를 보낼 거를 하지 않다가 미국하고 타협을 해서 조건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려고 했지 아직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도움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그 도우는 것이 석연찮다는 그런 타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는 더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전쟁을 그냥 끌고 이기겠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현 정부 자체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는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뭘 의미해? 그 영토를 다 회수를 하고 러시아가 전부 퇴거를 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인구 분포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반면에 또 미국과 서구에서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서 다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걸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사 충돌을 저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모든 나라에서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한 두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 자체는 저희는 이게 그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러시아에 손실을 입히는 그런 소모전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외국이 지원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쟁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방력은 자기가 기르어야지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은 결정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정권을 아예 법적으로 없게 만들었죠.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고 또 그 무기가 끊어지면 전쟁을 칠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장기적으로 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장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과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작년에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비밀 협상을 예,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된 게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땅 20%를 주고 이제 전쟁을 끝내자 이런 제안을 예, 했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근데 러시아는 거부했고 젤렌스키도 아마 거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무기 지원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무기 지원을 하는 건 시간을 버는 것보다도 무기 지원 자체가 국익에 우선 단기적으로 국익에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간이 끌어지면은 미국이 원하는 걸 어떤 걸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분명 참고 또 시간을 끌게 되면은 앞으로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것도 반드시 시간은 물론 필요하지요. 무기를 지원하지만은 저 앞으로의 무기는 이번 탱크도 포함해서 그걸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몇 달 혹은 2년 이렇게 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이 그 폭격기 F-16 그걸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거절했거든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1년 훈련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타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4년, 4년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장기전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미래나 러시아의 미래를 볼 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기의 관리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쟁이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원조하고 떠들어대도 승산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상, 그 종전 협상 예, 관련한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협상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웃긴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전쟁이 미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그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이 이제 이런 협상안을 던졌는데 러시아는 거부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다시 이제 그 군사적으로 그 러시아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나토를 위시해서 미국에서 고성능의 무기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으로 봐서 전쟁을 장기화시키면 불리하다는 이런 결론을 나오고 젠스키 이외에는 거기에도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나 외국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결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자체인데 젠스키 대통령 이외에는 그렇게 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러시아는 하나의 국가로서 모든 것을 안보를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하니까 장기적으로 지금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협상을 거부한 이유도 보면 그 자기의 전쟁 목표가 지금 계속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전할 요구성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러시아가 전황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압력을 또 받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점점 고립되는 형상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장기화라는 데는 전망을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하는 모종의 정치적인 협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문제도 그렇고 홍콩 문제도 그렇고 군사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창구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열리라고 보고 대만의 문제도 군사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없는 그래서 외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따라서 북한 문제도 외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미국 내에는 대통령 연두교수를 봐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군사적으로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른 흐름인데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그 방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승산이 없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제 그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 나토가 왜 이런 행보를 했을까요? 한국 정부는 괜히 그게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기 지원 가지고 또 논란을 또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 있단 말이죠. 나토의 이 한국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더 깊게 관계하지 않을 겁니다. 나토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 각각 나라들도 그렇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자기가 절대로 미국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무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도 외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이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대상이죠. 미국으로 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렇잖아도 폴란드에 무기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뉴스가 돼가지고 그 나토에서 그걸 뉴스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미국 편을 들었다고 볼수 그 나토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은 발뺌할 수 없을 만큼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걸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정치관계, 또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이런 것이 그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대중 문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중국만 보고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중국 경제적으로 하고 러시아는 뭐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든 나쁘든 중국과 미국이 양대 세력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중국을 잃게 되고 미국은 뭐 버리지도 않을 거고 이 정권이 그 중국을 잃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재난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것이 남북의 경제협력 혹은 정치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더 남북 문제를 따로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최근의 현안인데요. 그러니까 정찰풍선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겁니까?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과학용이다, 과학 탐사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제 정찰용이다, 군사 정찰용이다. 그래서 주권을 침해했던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폭발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미국에서는 계속 이걸 정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다. 저 중국에서는 다른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 얘기를 하고, 그래. 미국에서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기처럼 추락시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통 나라 같으면은 돌려주지요. 그런데 이걸 폭격해서 들 주어서 그 다음에는 그 무엇이 있더라. 그 정말이 안 나올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 갈 거고 다만 이것이 군사적인 대결로 연결되나 이런 건 아니고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국을 불법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과장하려고 미국에서는 애를 많이 쓸 거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진을 위성에서 찍어내는데 우리 이걸 해가지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데 그 지방에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게 기후 조건이 좋지 못해가지고 미국까지 계속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불행한 사실이지만은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선 가지고 미국의 군사 비밀을 조사해 낸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 짓이고 중국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사고로 생각하고 사고로 인정하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 중국이 사고로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사과로 일단 평선 문제는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응이 너무 저는 유치하다고 보는 게
사고를 사건화하는 정치 쟁점화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또 전망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